네, 오늘장 랭킹5 시간이고요. 오늘도 이슈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과의 시간 함께 하시죠.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꼼꼼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6개 리스트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 부장님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네. 2차 전지주 하면 모든 분들 포트에 담아라라고 말을 우리가 다 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크게 떨어지니까 주도주 성격 상실한 건가?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서의 하락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먼저 의견부터 듣고 싶습니다, 부장님. 네, 2차 전지 관련돼서 일단 셀 업체는 그 반도체 공급 부족이 아직 완화되는 부분들이 다소 좀 괜찮아지긴 했지만 뭐 이렇게 눈에 띄게 개선세가 아직 없다는 점에서 전방 산업에서 자동차 메이커들이 일단 그 전기차를 많이 출하를 해야 되죠.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아직은 명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셀 업체는 다소 좀 힘들어지죠. 더군다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면서 공매도 타겟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공매도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폭이 낙폭이 커지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 지금 니켈 가격이 또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한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도 이렇게 빠지고 있는 분위기죠. 근데 지금 꼭 이야기를 하자면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니켈 가격 상승을 일단 가격에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티어들에 관련된 전기차는 지금 가격을 이미 전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자신 있게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포함한다면 결국은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도 이 전기차 가격 상승에 따라서 가격을 전가하는 부분들이 용이할 것이죠. 그래서 테슬라나 그다음에 이렇게 가격 전가가 가능한 중국 업체들에게 납품이 되는 그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소재 업종들의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같이 빠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소재 업체들은 다소 조금은 시장의 기대치보다 매출이나 이익이 좀 줄어들 수가 있죠. 그래서 테슬라 오리엔티드 된 종목이라든지 중국 업체와 관련된 종목들은 다소 좀 상대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 지금 원가 상승기의 기술 경쟁력으로 마진을 갖다가 그대로 가져가고 원가를 전이할 수 있는 가격 상승을 전이할 수 있는 종목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데 결국은 기술 경쟁력으로 믹스 개선을 하거나 밸류 체인의 수직 계열화, 중간 비용을 절감하거나 규모의 경제로 고정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찾아야 되고요. 지금 2차 전지 업종은 변동비가 70에서 80%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니켈 가격이 오늘부터 거래가 다시 되겠지만 런던 거래소에서 지난주에 엄청난 급변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해프닝이 있기도 했죠.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올라갔는데 네. 그 부분이 만약에 오늘 거래가 재개되면서 가격이 빠진다면 그러니까 중국의 모 업체가 10만 톤 공매도를 포지션을 잡았다가 그게 숏스퀴즈 그러니까 공매도가 완전히 큰 손실을 받으면서 완전히 다시 되갚는 수급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한 업체가 그렇게 그렇죠. 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숏스퀴즈가 벌어지면서 3월 7일 하루만 그 업체가 날린 돈이 10조입니다. 10조요? 예, 하루 만에. 하루요? 예, 와. 그래서 그 가격을 그렇게 돌리면서 숏스퀴즈 때문에 니켈 가격이 발작 상태로 이제 급등을 한 거니까 만약에 그게 정상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과했다 해서 만약에 오늘 빠진다면 니켈 가격 하락에 따른 소재 업종들의 안정적인 어떤 상승폭이 또 나올 수는 있죠. 근데 다만 이제 중국에 대한 업체에 관련된 부분에서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수급 이슈라든지 그 외에 니켈 가격 급등해서 얼마만큼 빠질 거냐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나 이제 지금 테슬라 향 매출이 가장 높은 것은 LNF예요. 네. 실적이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너무 잘 팔고 있으니까. 그리고 첨보 같은 경우는 전해액 관련해서는 계속 캐파 증설하면서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니켈 가격이 급등하니까 어떻게 되죠? 니켈 가격에 관련된 그 하이니켈 관련된 쪽이 충격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LFP 관련된 배터리가 또 새롭게 부각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첨보는 양쪽 다 안정적이네요. 네, 양쪽 다 갈 수 있는. 하이니켈이 안 좋으면은 LNF 쪽에, LFP 쪽에, 그리고 LFP가 안 좋으면 하이니켈 쪽에 둘 다 첨보는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LNF와 첨보가 상당히 그래도 시장에서는 소재 업종 중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성장성으로 본다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어느 정도 성장성에서는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재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급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같은 이런 셀 업체들이 신저점을 찍으니까 네. 이게 수급적으로 단기적으로 들어가도 되나? 아니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단가를 낮춰볼까?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 주실 수 있을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수급을 좀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빠졌다고 해서 이 종목을 좋게 보기엔 좀 힘들고요. 공매도 타겟이 되면서 수급이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수급이 된다.
본다면 다소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점 효과는 긍정적이지만 실적 개선과 수익성 방어도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고평가를 또 받아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공매도 타겟이 아예 돼버린 상태가 있으니까 수급 현상을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미국 시장 개화 때문에 중장기로 본다면 2025년에 북미 쪽의 생산 비중이 절반 수준까지 올라올 것 같고 2021년 작년 말 수주 잔고가 약 260조 원입니다. 근데 최근 GM과의 3기 합작 공장 관련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런 부분들은 수주 잔고가 300조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로 본다면 그림은 괜찮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다른 소재 업체보다 셀 업체보다 좀 비쌌고요. 그다음에 수급적인 요인으로 공매도 타겟이 되는 부분들이 좀 풀려나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저점 매수 필요하겠습니다. 긴 시각으로만 접근해야 되는 셀 업체의 자리, 그리고 지금도 소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 가져도 된다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자재 계속 저희가 쫓고 있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뭐 디폴트 가능성도 있어서 이 중심으로 원자재주 계속해서 저희가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단기적으로 보시는지요? 네, 유가 상승세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130달러 이상 갔던 유가가 다소 좀 주춤한데 일단은 이란 변수가 있죠. 수요 축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란 변수는 이란 핵협상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2015년에 이란 핵협상의 당사자가 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뭐 이렇게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러시아 들어와 있다고. 러시아가 들어가 있네요. 예, 그래서 러시아가 중간에서 딴지를 놓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경제 제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구두적이가 아니라 서면으로 러시아가 이란과의 교역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서면 관련된 서면으로 확보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 들어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 핵협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란 핵협상이 되면은 이란이 100만 배럴에서 150만 배럴 정도의 일간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유가를 한 5달러 정도는 낮추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가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지금 하루에 일간 1000만 배럴을 만들어서 수출을 500만 배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일부 안 팔린다 해도 300만 배럴 정도가 만약에 러시아가 수출을 못하게 된 사태가 본격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장기화되면 유가가 뭐 180달러까지 간다는 리포트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100에서 150만 정도 늘려주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랍에미레이트가 오페크 플러스에다가 증산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다는 점이 이제 기술적으로 좀 나쁘지 않고, 그리고 베네수엘라도 한 40만 배럴 정도, 그리고 네. 이라크도 믿을 수는 없지만 증산 요청을 오펙 플러스에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우크라이나 관련된 사태가 정점을 이루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좀 목리를 부리고는 있지만 이란 핵협상은 기본적으로는 러시아 빼고는 다 합의하고 끝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만 해결되면 관련된 유가는 어느 정도 하락세로 접어들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좀 정상적이지 않은 고유가가 지금 왔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단기간으로 뭐 6, 70달러 떨어지기는 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 당분간은 100달러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고유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지만 현재의 비정상적인 오버슈팅은 조금 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니켈 가격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특정 업체의 쇼스퀴즈 때문에 급등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 다만 밀이나 네온가스 등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향 때문에 수급에 영향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직접 타격을 받을 업종까지 가면 네온가스 관련해서는 지금 러시아 쪽이나 우크라이나 쪽에 문제가 있는데 적정 재고가 4주 정도인데 지금 반도체 업체들이 한 3개월 정도의 재고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네. 3개월 내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이 부분은 넘어갈 수는 있는데 더 길어지면 뭐 이게 5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장기화되면은 전쟁 문제가 비화되면은 부정적인데요. 글쎄요, 그렇게 장기화될지 좀 사실 의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니켈 가격 급등세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2차 전지 센티멘트 부정적이고요. LFP 관련된 배터리가 가속화될 것에 대한 부분들이 LFP 소재 관련주가 또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천연가스나 암모니아, 염화칼륨 등이 급등세기 때문에 보통 비료에 암모니아가 거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료, 농업 관련된 주들, 유니드라든지 조비, 효성 OMB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올해 여름, 가을까지는 식량난이 상당히 가혹할 것으로 얘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 관련된 비료 관련된 섹터가 다소 조금은 편안하게 수급적으로도 지금 좀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남겨져 있는 룸이 있는 쪽으로 곡물 쪽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최근에 정책 관련주들의 흐름이 괜찮은데요. 그래서 좀 빠르게 로봇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정부가 자율주행 로봇이 도로와 횡단보도를 달릴 수 있도록 2023년까지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게 이게 한 2년 정도 앞당겨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규제 완화 움직임 속에 로봇주가 테마 이상으로 조금 자리를 잡게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2년 뒤에 자동차를 사셔가지고 도로에서 손 놓고 운전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
또 내일이 다르고 다음 네. 달이 다르고 물론 그렇지만 그렇더라고요. 저는 예.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2025년 정도까지 가도 아마 직선 고속도로, 그러니까 직선만으로 갈 수 있는 고속도로 정도는 손을 놔도 이 교차로가 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많이 신호가 있거나 뭐 네. 돌거나 이런 쪽은 힘들 사실은 것이다. 손을 놓기는 힘들 거예요. 보조장치로서 자율주행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안 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카메라로 이제 눈 대신을 하는데 이 카메라가 에러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사망사고도 많이 나고 네. 이런 부분에서 자율주행은 보조적인 수단이지 모든 걸 손 놓고 다닌다. 이거는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당분간은. 물론 뭐 1, 20년 뒤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이 좀 앞당겨진 것은 상당히 좀 중요한 모멘텀을 볼 수 있지만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은 아주 긴 시각으로 보셔야 되고요. 단기에 급등한다면 사실은 땡큐하고 매도를 하고 다시 쳐다보는 게 좋겠죠. 근데 로봇 관련은 삼성전자가 지금 로봇 사업 분야를 강화하면서 인력 배출을 굉장히 많이 강화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미국도 지금 인플레 관련 지표 중에 서비스 업종의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 대체하는 수요가 그리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KFC나 롯데리아 이런 데 가보시면은 예, 키오스크가 들어와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체가 되는 부분들은 현재 인건비 인플레가 결국은 예, 산업을 바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폰, 생활가전 등 연결하면서 스마트 띵스라 해가지고 연결하고 있는 지금 부분들이 앱이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가정용 로봇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쇼핑몰 의심점에서 주문, 결제, 서빙 이런 것들을 하는 삼성 보스서빙이라든지 그다음에 고객 응대 로봇인 삼성복 가이드 이런 것들이 상용화 준비해 있고 뭐 그 강남 쪽에 뭐 이제 매장 같은 데 가면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실제 서빙 받는 로봇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봤어요, 저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다 인건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네. 부분들이 좀 더 앞당겨지는 모습을 가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더 좋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 뭐 차세 통신이나 인공지능, 로봇 이런 데에서 지금 향후에 3년간 240조 투자가 되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투자를 앞당겨서 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체화될 수 있고 거기다가 지금 글로벌 운용사가 이 ETF 관련해서 로봇 관련 ETF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가는 거죠. 근데 네. 로봇 관련주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펀드에 돈이 들어오면 사야 되는데 몇 개 안 되니까 계속 집중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ETF 운용 관련된 수급도 로봇주에는 다소 조금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수급적인 요인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가는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 때문에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한데 이것도 단기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좀 긴 시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봇주 어떻게 하면 잘 투자할 수 있는지 팁들 많이 주신 것 같네요. 네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아무래도 외교 관계에도 변화가 있겠죠. 그런데 이쪽 중국향 매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의류, 화장품 쪽은 지금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뭐 사드 재배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더욱더 얼음판을 걷게 되는 그 흐름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자리에서는 뭔가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대응을 저희가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새 정부의 입장은 미국과 일본 쪽에 좀 우호적이고요. 중국 쪽에는 다소 조금 부정적인 센티가 사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계 정립이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 펀더멘탈리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취임을 하신 이후에 어떻게 보여질지를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네. 그런 이제 우리의 센티먼트이지 실제로 정부가 또 취임을 하시게 되면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할지는 그때 확인을 사실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중국 정부를 무시할 수 없고 또 상당히 큰 교육국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조심스러워서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그때 돼서 저희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1분기 면세 산업이 굉장히 부진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부분에서 중국의 몇몇 지역의 확진자 수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선전 같은 경우는 1,700만 명 정도로 움직이지 못하게 지금 이동을 못하게끔 한다라고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죠. 그런 부분에다가 지금 그 선전 지역에 관련해서는 화웨이 등을 포함한 그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애플과 관련된 밸류 체인과 관련된 하부 업체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서의 밸류 체인에서 상당히 셧다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이야기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IT 업종에 좀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 LG노텍, 삼성전기 그 외 IT 부품들이 물론 삼성전자는 지금 GOS 관련된 논란이 있습니다만 앱 관련된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의 선전 지역에 일단 봉쇄령 때문에 이 애플 서플라이 체인 IT 부품주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지 않은 그림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IT 부품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의류, 그다음에 화장품 이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좋지 않죠. 그래서 중국 소비 관련주의 약세는 일단 중국과 관련된 확진자 확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교 갈등 우려. 왜냐하면 러시아가 중국 쪽에다가 약간의 지원을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중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 관계가 만약에 좀 애매하다 보면 네. 결국은 이 부분들이 미국과 중국의 이 어떤 분쟁이 좀 더 격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무역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요소 그리고
센티멘털 측면에서 다소 좀 부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화장품 브랜드 같은 경우는 메이저 브랜드는 1, 2월에 면세점이 부진했기 때문에 메이저 브랜드,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네. 다만 OEM 업체, ODM 업체 같은 경우는 중국 로컬 업체들이 대부분 다 자체적으로 지금 중국 화장품 기본법이 30년 만에 바뀌면서 로컬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OEM, ODM 쪽에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ODM, 코스맥스나 한국 콜마 굉장히 실적이 좋을 거기 때문에 좀 차별화해서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오늘 너무 우려하진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네요. 마지막 이슈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정말 짧게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원격 진료 이 모멘텀이 있어서 오늘 관련주 움직이는데요. 정책적 모멘텀을 이제 탄다고 볼 수 있을지요? 네, 지금 인선정모나 링네트, 그다음에 오픈베이스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글로벌 원격 의료 시장은 연평균 27%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국면입니다. 결국은 인구 고령화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직접 의료보다는 이쪽으로 가는 거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가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원격 의료뿐만 아니라 이제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격 의료 시장은 일단 중장기 트렌드이기 때문에 좋게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주로 수급에 몰리는 종목들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수치화 나온다 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테마성 주식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대부분 다 수급적인 요인으로 가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만 빅데이터나 원격 진료는 리스크 요인이 펀더멘탈이 좀 낮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주가 변동성이 너무 크고요. 두 번째로는 빅테크 시장이 진입되는데 기존의 원격 진료뿐만 아니라 빅 플랫폼 기업들이 여기다 또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크고 경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원격 의료 관련된 규제가 아직까지는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점 효과라든지 집중 분야가 다른 점이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리스크 요인도 감안하시면서 긴 호흡으로 보시되 이거는 단기적으로 지금 최근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정책 관련된 특히 당선자와 관련된 테마성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다소 좀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요인들 꼼꼼하게 잘 짚어주셨네요. 자, 원픽 들어볼 시간인데 오늘은 가격 위주로 좀 짧게 들어볼게요. 어느 종목 보시나요? 네, 오늘은 2차전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만 첨보 종목입니다. 지금은 시장 수요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LIPF6, 그러니까 6불이죠. 그 텅스텐인데 이쪽 부분에서 가격 상승 때문에 가격 부담이 있었지만 사실은 전해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첨보의 생산량도 늘고 있고요.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전년비 36%나 넘을 것 같고요. 그리고 OPM 마진도 거의 20%에 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배터리 시장 내에 니켈 가격이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이 니켈계냐 아니면 LFP로 가는 거냐 둘 다 주도권 경쟁이 있을 것 같은데 첨보 같은 경우는 둘 다 수혜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보를 지금 급락 상태에서 어느 정도 관심 있게 보자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5만 원까지, 손절가는 24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